오늘은 아주 날씨가 쾌청한데요. 저는 지금 광주 역사민속박물관에 와 있습니다. 전라도 광주입니다. 이 광주 역사민속박물관은 광주의 역사와 민속과 관련된 많은 문화재를 소장 전시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역사민속박물관 야외에도 광주의 역사와 민속 생활을 보여주는 많은 문화재들이 소장 전시되어 있습니다. 스님들의 구두도 있고요. 또 민속생활연구인 맷돌도 있고 아주 다양한 유물들이 소장 전시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제가 오늘 보려고 하는 것은 바로 역사민속관 앞에 전시되어 있는 것 중에 가장 규모가 큰 십신사지 석불과 석비입니다. 아주 규모도 크고 독특하게 생겼는데요. 이 석불과 석비는 광주 시내에 있었던 십신사지로 전해지는 사찰터에서 옮겨온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찰 이름도 아주 독특한데요. 십신이라는 것은 불교 수행자인 보살들이 가져야 될 10가지 마음가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심, 해심, 또는 개심, 호법심 이러한 것들을 10가지를 모아서 가져야 될 마음가짐을 십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잘 지키기 위한 것으로 절 이름을 십신사지로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십신사는 십심, 신심, 정심이라고도 합니다. 아직까지 십신사에 대한 구체적인 역사나 내력이 밝혀진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원래의 절타가 많이 훼손되었기 때문이죠. 지금은 민가로 들어서 있습니다. 저도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주택가로 그냥 들어서 있어서 절대 흔적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다만 전해지는 바에 의하면 고려 문종대에 창건된 걸로 알려져 있지만 그것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전해지는 거기 때문에 그대로 믿기도 어렵습니다. 고려 문종이면 1046년부터 1083년까지 제의를 했던 시기고 또 고려시대 불교가 성행했던 시기이지만 현재 그대로 믿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전해지는 바에 의하면 김덕령이라는 인물이 임진왜란 때 인물인데요. 무등산에서 무술을 연마하다가 뛰어내린 장소에 바로 이 석불과 석비를 옮겨서 세웠다는 그런 내용도 전해지지만 그것도 그대로 믿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십신사지 석불과 석비가 대왕사지에 있었다는 내용도 전해지고 있는데요. 그 내용도 여러 가지 상황으로 그대로 믿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확인된 바에 의하면 이 석불과 석비는 어느 시기에 마주보고 나란히 세워져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현재 일제강점기 지도와 관련 사진들이 있는데 당시 1914년에 촬영된 사진에 의하면 농어박교가 건립이 됐던 걸로 보이고요. 그 농어박교에 서로 마주보고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1920, 30년대에는 그 농어박교가 확대되면서 실습장이 조성되었는데 그 실습장에 이 석불과 석비가 세워져 있었던 걸로 보이고요. 해방된 이후에는 1960년대에 와서는 석불과 석비가 당시 광주 농고의 교종으로 옮겨졌다고 합니다. 그 옮겨진 모습을 농고를 다녔던 분들이 기억을 하고 있고 저도 전해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1977년도에 학교 부지가 매각이 이루어지면서 이 석불과 석비를 어떻게 보존할 것인가 고심하다가 78년도 1월에 그 주택가 고목 사이로 옮겨서 세웠다고 합니다. 당시 최몽룡 전남대학교에 계셨던 최몽룡 교수님이 관여를 하셔서 이 두 석불과 석비를 조사를 했고 또 해체를 했고 탁본도 해서 자세한 내용과 내력을 밝힌 바가 있고 특히 이 석비와 석불의 조성 시기를 조선 세종 19년인 1437년으로 설정을 한 바가 있으십니다. 그 이후에 이제 1990년 10월 달에 석불과 석비를 보존을 하기 위해서 바로 이곳으로 옮겨서 세워 놓았는데요. 이 석불과 석비는 아주 우리나라에서 보기 드문 독특한 조각 기법과 양식을 가지고 있어서 굉장히 연구하는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석불과 석비를 최몽룡 교수님께서 연구하신 이후에 지금까지도 조선 세종 19년, 그러니까 서기로 치면 1437년인데요. 1437년으로 고착화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연구 성과가 없는데요. 제가 최근에 이제 이 석불과 석비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또 논문을 쓰고 있는데요. 특히 제 은사님인 정용호 교수님께서 화순 운수사지에 있는 석탑과 석불에 대해서 명확하게 편년을 설정하기 위해서 몽골을 여러 번 다니셨는데요. 저도 그때 몽골을 함께 동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몽골에 가니까 이 석불과 비슷한 양식의 석인상들이 많이 있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이후에 관심을 갖고 이제 연구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또한 우리나라의 범자와 관련된 연구를 하면서 이 석비의 비신 상면에 새겨져 있는 독특한 문양, 저 문양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고, 이 석비 앞면에 새겨져 있는 대불정 존승 다란이, 이게 다란입니다. 이런 것들과 관련된 연구를 하면서 이 석불과 석비의 조성 시기를 재검토할 여지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현재 거의 논문을 다 썼는데 몇 가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다시 이곳에 왔습니다. 여러 번 와서 지금 보고 있네요. 특히 이제 이 석비가 아주 중요한데요. 현재까지 이 석비도 1437년으로 연구가 되고 있는데요. 특히 그렇게 된 이유가 바로 이 석비의 귀부의 양식입니다. 귀두를 웅크리고 있는 모습으로 조성을 했고 바짝 웅크리고 있죠. 그래서 이 석비의 귀부 양식이 고려시대로 보기는 힘들다, 그런 견해에 따라서 이제 조선시대로 보고 있고, 일반적으로 이런 귀부의 양식은 거의 대부분 조선시대에 많이 조성이 되었습니다. 조선시대에 오면서 이와 같이 귀부를 귀신 안쪽으로 바짝 웅크린 모습으로 조성이 되죠. 그리고 전체적인 형태도 거북이기보다는 사각형 형태로 좀 다소 개체화된, 또 형식화된 모습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이 석비를 조선시대로 보고 있는 결정적인 근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요, 먼저 이 석비의 지대석이 이렇게 조성이 되어 있고요. 또 귀부가 이런 양식을 취하고 있지만 이런 귀부의 양식은 고려 후기부터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각형 형태로 귀부의 형태가 좀 다소 개체화되어 있지만 육중한 비신을 바치기 위한 어떤 조형 기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도 됩니다. 그리고 특히 이 귀부는 귀관문이 표현됐는데, 귀관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귀관문 안에 다 왕자를 새겼습니다. 상당히 중요하고 또 왕실과 관련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왕자가 새겨져 있죠. 모든 귀관문 안에 다 왕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상부에 이와 같이 비신을, 사각형 비자를 만들어서 결구했고요. 그리고 이 귀부가 파손되어 있는데요. 특히 측면에 보면 파손 흔적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일단 귀부의 발들이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귀갑대가 쭉 이와 같이 주름 모양으로 표현이 되어 있죠. 그리고 뒷발이 표현되어 있죠. 다소 형식화되어 있죠. 사실적이진 못합니다. 평면적이고, 그리고 중간 부분에 보면 이렇게 귀부가 절단된 모습이 있는데요. 이 절단된 모습을 보고 귀부의 앞뒤를 다른 돌로 조각해서 결구시켰다는 견해도 있는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보시면 절단된 면이 만약에 앞뒷면을 다르게 했다면 이렇게 절단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렇게 절단된 것은 비신이나 또는 이 귀부가 인위적이든 또는 자연적이든 어떤 파손의 과정에서 이렇게 절단된 걸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원래는 하나의 돌로 만들어졌을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아주 육중한 비신을 올렸죠. 상당히 규모가 큽니다. 그리고 아주 두툼하죠. 먼저 앞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면을 보면 비신면을 사각형으로 구획을 한 다음에 아랫부분에는 한자로 된 대불정 다란이를 새겼고요. 아주 마모가 좀 되어 있지만 그래도 비교적 잘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윗부분에 이와 같이 대불정 존승 다란이 이렇게 새겼습니다. 그래서 이 다란이가 대불정 존승 다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불정 존승 다란이로 많이 알려져 있죠. 그리고 그 이외에 이와 같이 독특한 문양을 새겼는데요. 보주 형태로 새겼고 예전에는 이걸 육아시민이라고 했는데 제가 여러 연구와 사례를 확인해 본 결과 이것은 범자 중에 가장 상징성이 강한 신성한 글자로 인식된 옴자를 도상화한 불정시민이라는 명칭이 명확합니다. 그래서 불정시민을 이와 같이 상부에 새겼는데 독특하죠. 이 불정시민이 고려 후기와 조선시대에 많이 새겨지는데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에 새겨진 불정시민의 새긴 기법이 약간 다릅니다. 현재 이 불정시민은 고려시대 불정시민의 기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부에 옥계석을 올렸죠. 좀 파손이 됐지만 올렸습니다. 그래서 상부의 비신 유형을 이와 같이 모서리를 깎은 규형으로 비신을 조성을 했음을 알 수가 있죠. 옥계석 모습입니다. 한번 쭉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둘러보시면 이와 같이 측면에 비신이 하부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면서 약간 좁아지는 그런 형태로 만들어졌고요. 비신 위에 이와 같이 사각 형태의 옥계석을 올렸습니다. 기부 모습인데요. 다소 마모와 파손이 진행됐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남아있다는 게 다행입니다. 측면 문양인데요. 그림자가 져서 잘 보이지는 않지만 기부가 아주 규모가 크게 만들어졌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비문은 현재 앞면에만 새겼습니다. 규모가 상당히 큰 걸로 봐서 당시 많은 인력이 동원됐고 한 개인이 만들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중앙정부나 왕실과 관련된 그런 기부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옥계석인데요. 옥계석 상부에 보시면 이와 같이 멀리서 보니까 우진각 지붕 형태로 만들어졌음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모서리마다 귓곳을 새겼고요. 지붕 마루 좌우측에도 치미 형태의 작은 장식품이 달려져 있네요. 옆모습입니다. 작은 장식품이 달려져 있습니다. 어쨌든 십신사지 이 석비와 함께 좌우로 지금 석불이 세워져 있는데요. 이 석불과 석비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석비의 비신에 보시면 연호는 없고 간지만 현재 남아 있습니다. 오늘 다행히 햇볕이 좋아서 간지가 보이고 있는데요. 저도 이 간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왔는데 여기 보시면 이와 같이 비문 말미에 정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사년을 의미하겠죠. 그러니까 정사년에 아마 이 비문을 새겼음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비를 세운 연도겠죠. 물론 이 정사년이 이 비를 세운 연도인지 아니면 서자가 이 비문을 쓴 연도인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 외에도 서자가 아닌 각자가 이 비문을 새긴 연도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저 정사년을 다양하게 해석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명확하지는 않기 때문에 이 비를 세운 시기, 다시 말해서 정사년을 전후한 시기에 이 비가 세워졌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저걸 기준 연도로는 삼을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정사년이 지금까지는 조선 세종 19년, 그러니까 1437년으로 인식이 되어 왔습니다. 또 그렇게 알려져 있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귀부의 양식과 그 다음에 다란이를 새긴 것,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그렇게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다시 말해서 최몽룡 교수님이 연구하실 때까지는
정확하게 이런 다란이 또는 불정 시민에 대한 연구가 많이 없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 귀부의 양식만을 중심으로 해서 편년을 설정했다고 볼 수가 있죠. 물론 아주 훌륭한 연구고 훌륭한 연구 업적입니다. 당시 우리나라에 연구가 없었던 시기에 다란이 그리고 이런 귀부의 양식에 대해서 명확하게 제시를 했고, 특히 최몽룡 교수님은 이 비신 상부에 있는 저 문양을 옴자 도상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당시 대단한 연구라고 할 수가 있고 또 탁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석비와 석불의 구성 시기를 다소 뭐라고 할까, 면밀한 검토에 의해서 했지만 그때까지 연구 성과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다소 오차가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여기의 정사년은 1437년 조선 세종 19년보다는 한 적어도 60년 내지 120년 정도 앞선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 판단은 120년 정도 앞선 시기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귀보의 양식이 고려 후기부터는 이와 같이 개체화되고 형식화된 조각기법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비신에 새겨진 불정시민의 문양, 이 불정시민의 문양이 고려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고요. 또 한자로 된, 다시 말해서 범어로 된 대불정 존승 다란이를 새기지 않고 한자로 된 불정 존승 대불정 다란이를 새겼고요. 또 이 석비의 옥괴석이랄지 그리고 전체적인 규모, 양식, 그리고 특히 이 석불, 이러한 어떤 조각 기법, 이런 것들이 몽골, 다시 말해서 고려 후기 원나라의 간섭, 지배를 받았던 시기에 만들어진 원나라에 있는 석인상들과 아주 유사하다는 측면, 이런 전반적인 현황을 봤을 때 고려 후기에 원나라 사람들과 관련된 또는 원나라 사람들의 후원에 의해서 만들어진 석불과 석비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1317년, 그러니까 1417년이나 1377년, 이 중에서도 1317년에 이 석불과 석비가 십신사에 건립되었을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앞으로도 면밀한 검토와 관심을 가지고 연구가 돼야 되겠죠. 특히 원래의 십신사태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 정밀 조사가 이루어졌다면 조금 더 편년을 명확하게 할 수 있었을 텐데 애석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앞으로도 관련 자료가 많이 출토가 되고 확인이 돼서 이 석불과 석비에 대한 어떤 깊이 있는 학술 연구 성과가 축적되기를 기대합니다.